세 번째 비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분류 나무는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회귀나무입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데이터가 도달한 끝 노드 데이터의 평균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분할되었을 때 이 녀석 공간상에서 살펴보면 1, 2, 3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x, 뉴가 휴 떨어졌을 때 이 y 프리딕트 값 fx, y 프리딕트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결국 이 값을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불순도 측정 방법 앞에서 불순도 측정 방법 분류 나무의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지니 인덱스, 인포메이션 게인 혹은 인포메이션 게인 레이트 또 하나가 엔트로피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회귀나무에서는 그냥 SSE가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sum of the squared error 즉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빼서 제곱한 형태가 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SSE 값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분류 기준을 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성능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1번 클래스를 1번이라고 해야 맞은 거고 다른 클래스로 예측해서는 틀린 건데 얘는 범주형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연속된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y-y 요게 딱 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죠. 자, 다음 앙상블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제 본 수업 뒷부분에서도 별도의 챕터로 배우기도 할 건데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퀴즈쇼에서 여러분이 1인 퀴즈를 대회를 나갔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힌트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전화 찬스와 100명의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정답을 이용해서 힌트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금 앙상블과 같은 경우에는 100인의 정답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의견을 정답으로 채택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앙상블에 대한 개념인 걸로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 앙상블이란 여러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최종 결정인 회귀와 분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좀 크게 얘기해서 의사결정 나무와 KNN을 섞는다든지 KNN과 LDA를 섞는다든지 KNN과 로지스틱의 결과를 섞는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앙상블이고요. 혹은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 여러 개의 KNN, 여러 개의 LDA, 여러 개의 로지스틱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앙상블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의사결정 나무 안에서 이 트리를 이런 나무를 너무 못 그리네요.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거. 나무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거를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는 포리스트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트리지가 되면 이게 결국에는 숲을 이룰 테니까요. 포리스트, 숲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앙상블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성능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설명 가능한 기계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낮더라도 다른 기존의 방법론들에 비해 성능이 조금 낮더라도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앙상블이 도입되면 이젠 설명보다는 예측 성능이 중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의사결정 나무의 앙상블 형태는 랜덤 숲이라 불려지는 랜덤 포리스트와 부스티드 트리즈가 있고요. 결국 좋은 의사결정 나무를 모아서 숲을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아래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다양한 트리들을 가지고서 결정한 결과를 함께 결론 내려서 최종 정답을 내리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랜덤 포리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 다양한 트리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디시전 트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불순도를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런 데이터가 A가 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 고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트리가 같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카트나 C4.5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면 랜덤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성향을 갖는 트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하였고, 결국은 A라고 하는 거를 샘플링을 해서 뭐 A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각각을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서브 샘플링 한 녀석을 쓰는 부트스트랩의 개념이 있고요. 근데 이 부트스트랩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데이터 n개가 10이에요. n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뽑을 때 10개 중에서 9개 중에 9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게 아니라 뽑았던 10개를 다시 집어넣어서 100개 중에서 또 10개를 뽑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부트스트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랜덤 포리스트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무작위로 예측 변수를 선택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수 x, x1, x2, 점점점, xp가 있어요. 여기에 뭐 야구 경기가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 날씨, 습도, 바람, 기타 등등이 있고, y가 오늘 경기 시작, 뭐 이런 정보일 때 경기 진행, 경기 미진행,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날씨를 고를 것인지 습도를 고를 것인지 바람이라는 것을 고를지 이 기준을 결국 우리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불확실성 혹은 정보 이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대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최적화하려고 하는 옵티미제이션의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 변수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에서 날씨 뽑고, 예를 들면 두 번째 트리에서 습도 뽑고, 세 번째 트리에서 바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측 변수를 선택하고, 그 예측 변수를 중심으로 어떤 기준으로 스플릿 할지는 우리가 배워왔던 뭐 지니 인덱스, 엔트로피, 뭐 인포메이션 게인 다 써도 상관이 없죠. 스플릿 할 때는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작위로 예측 변수를 선택하는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다. 근데 생각보다 이 랜덤 포레스트가 과적합을 막으면서도 성능이 참 좋아서 최근 의사결정 방법론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네, 여기 비록 나무 구조지만 수비되면서 해석 가능한 모델의 장점은 사라졌음. 그러나 결과 분석을 통해 설명 변수 중 중요한 변수 판별은 가능함. 네, 이렇게 중요한 변수 판별은 가능해졌죠. 여전히 가능해요. 왜냐면 그 변수가 랜덤하게 골라지긴 했지만 before and after에 대한 인포메이션 게인 값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는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과 단점을 복습하면서 본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7주차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뭐다?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다. 즉, 나무 구조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모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덕분에 가장 큰 장점 뭐다? 설명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가 생성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 선택에 유용하다.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 뎁스가 얇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상단에 사용된 설명 변수가 중요한 변수다. 또 장점은 데이터의 통계적 가정이 필요가 없다. 단점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데이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도메인이 유사해야 된다. 마이너한 단점이지만 선형 구조형 데이터 예측 시는 복잡도가 더 올라간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복잡도가 더 높아진다. 네, 장점과 단점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요약입니다. DT는 디시전 트리는 나무 모델로 표현이 되죠. 결국 규칙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재기적 분할 기법을 통해서 재기적 분할을 통해서 나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분할을 하는 기준은 최대한 동질하도록 같은 클래스가 있도록 이게 아니라 최대한 동질 클래스가 있도록 하위 그룹을 분리합니다. 가지치기란 뭐죠? 생성된 나무를 자르는 과정이에요. 즉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이고요. 분류 문제를 푸는 나무는 분류나무, 회귀 문제를 푸는 나무는 회귀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시전 클래스 네네.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재기적 분할 알고리즘으로는 카트와 C4.5, CHAID가 있고 이 각각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불순도 알고리즘은 또 진위지수, 엔트로피, 카이제곱 통계량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나무의 과정은 트리를 생성하고요. 이 생성 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트리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죠.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크게 카트, C4.5, CHAID가 있는데 교수님은 주로 이 두 개를 사용하고요. 과적한 문제를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나무 생성 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완전나무 생성이란 뭐다? 모든 영역을 나눠서 하나로 독립된 클래스만 존재하도록 끝까지 의사결정 나무를 분리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노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머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이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했었죠. 자, 예측이라고 하는 게 각각 분류와 회귀 문제에서 어떻게 다뤘었죠? 분류 문제는 맨 마지막 끝 노드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클래스를 해당 클래스라고 정의하고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고요. 회귀 문제는 끝 노드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예측값을 뱉는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와 앙상블의 만남은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결정 나무 세 번째 동영상까지 모두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약간 기존에 다뤘던 방문론들과 다른 점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와 같은 해석 가능한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이 필요할 때마다 이 디시전 트리를 떠올리고 이 방법론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